오늘 저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와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영리 법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들은 점점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 지역사회 서비스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상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제도는 1960년대 이후로 낡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저는 현재 비영리 법인의 전면적 개선, 규제 개혁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의 지금의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서 활성화를 위한 법을 발의하기 이전에 통일교, 신천지 등이 비영리 법인의 종교법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정농단을 한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고 해산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벌어지지 않도록, 또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축적한 자산을 사전에 미리 빼돌려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읽고 이후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바깥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례들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노비와 권력 핵심과의 유착 의혹, 신천지를 둘러싼 선거 개입 논란과 조직적 동원 의혹은 이미 국민들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금지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치 개입, 그리고 비영리 종교법인의 외피를 쓴 국정 개입, 국정농단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더 이상 모호하게 두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명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이라고 분명히 이름 붙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동시에 분명히 말합니다. 종교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는 가장 약한 사람부터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일부 종교단체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통제하고 정치를 사유화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신도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헌금을 사실상 강제하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복종이 되었고 종교는 위로가 아니라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시대에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 이 한 줄로는 조사도 감독도 제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무관청은 늘 판단을 미뤘고 문제는 반복돼 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국가는 헌법을 위반하는 조직적 정치 개입을 분명히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가 시민의 결사와 조직을 자의적으로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행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지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는 무려 67년 전 제정된 민법의 산물입니다. 국가가 시민의 결사와 조직을 사전에 허락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오늘의 헌법 질서,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분명한 긴장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AI와 플랫폼 기술이 사회 전반을 급격히 바꾸고 있는 지금 비영리법인과 시민사회는 권력을 감시하고
공공의 공백을 메우며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국가가 허락할 것인가부터 판단하는 구조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영리법인 제도는 통제의 논리에서 책임의 논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도를 한 번에 모두 바꾸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단계의 입법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종교를 빙자한 정치 개입과 헌정 질서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민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전체를 옥죄는 법이 아닙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국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당장의 헌법 수호를 위한 장치라면 두 번째 단계는 시민사회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과는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체계를 허가주의에서 벗어나 인가 등록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후속 입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전 통제자가 아니라 사후 책임을 묻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이번 민법 개정안은 통제 강화를 위한 법이 아니라 통제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첫째, 설립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범죄가 반복됐는지, 헌법이 금지한 정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법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사례에서 드러난 바로 그 문제를 법의 언어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둘째, 국가가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못하던 구조를 끝내기 위해 주무관청의 검사 조사 권한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관계자 진술 요구까지 모두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청문 절차와 의견 제출 기회를 명시해 행정권 남용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 법은 강한 법이지만 무분별한 법은 아닙니다. 셋째,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와 정치 개입으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그 법인의 자녀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아있는 한 법인은 이름만 바꿔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구조도 문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 조항은 보복이 아닙니다.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다시 공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건전한 종교단체, 선의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을 결코 겨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소수의 일탈 때문에 전체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불신받는 현실을 끝내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혐오가 아니라 책임의 이름입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유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방치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헌법은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도가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하며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 최혁진은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동반자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은 일부 종교를 등에 업은 비영리 법인이 그 등치, 몸집과 자산을 활용해서 국정농단을 또 헌법을 훼손하는 일을 일삼고 이것을 적당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틈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정치와의 결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들을 확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입니다. 이 조치는 이후에 제가 준비하는 법안인 대한민국의 비영리 조직의 자유로운 설립과 다양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과 연동되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설립부터 각종 규제로 진입을 틀어막고 지원체계는 부실하고 감독 자체는 허술하며 정치적 이권과 결탁될 경우에는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돼 있던 비영리 법인 제도를 자유로운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하지만 책임은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박수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